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연체질건강TV 변호식입니다.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간이 약해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위가 약해지고 비장이 약해지고 췌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폐가 약해지고 대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콩팥이 약해지고 방광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체질에 따라서 질병이 오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암이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떤 사람은 혈관을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박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위암이 걸려서 위를 자르고 비장을 자르고 그리고 췌장암이 걸려서 고생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폐암이 걸리고 폐결핵이 걸리고 폐렴이 걸리고 그리고 대장암이 걸리고 또 대장에 용종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 보는데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방광암이 걸릴 수가 있고요. 방광에 고드름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콩팥이 문제를 일으켜서 콩팥을 떼어내는 사람이 있고 콩팥을 매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피를 걸러서 다시 넣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체질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약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는 것이죠. 나는 항상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추위에 이제 지금 겨울 아니겠어요? 겨울에 꼭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해야 되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가 약한 사람들,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맨날 시려워서 목도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차만별로 질병이 자기 몸에 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좋을까 그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간이 약한 사람들은 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팥을 삶아 가지고 건져 놨다가 냉동실에 이제 놨다가 밥을 할 때 팥을 이제 넣어 가지고 팥밥을 해서 드시면 밥맛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간하고 담낭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따라서 부추라든지 또 고기는 개고기가 좋은데 요즘 개고기 파는 데가 없죠. 또 자두, 또 식초, 땅콩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드시면 간과 담낭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 약해가지고 심장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요즘에 스텐트 박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개를 박았느니 5개를 박았느니 3개를 박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텐트 박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스텐트를 박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심장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장이 내가 좀 약하다라는 본인이 느낀다면 수수밥을 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가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수수를 불켜가지고 물에 담궜다가 불켜도 아니면 삶아가지고 건져놨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밥을 지을 때 수수를 넣어가지고 수수밥을 해 드시면 심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가 좋습니다. 근대 아시죠? 근대. 그다음 고기로는 염소고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염소고기는 소고기의 4-5배의 영양가가 있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염소고기를 비싸긴 하지만 염소고기를 많이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살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구, 과일류는 살구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주를 식사한 다음에 소주컵 있지 않을까요? 한 컵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드시면 혈관 청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소주, 막걸리가 아니고 소주를 드셔야 됩니다. 한 잔 정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심장에는 도라지가 좋습니다. 도라지를 집에서 도라지 나무를 해 드셔도 좋고요. 도라지를 말렸다가 도라지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가 약하신 분은 토형이 이제 위가 처음에는 좋게 태어나지만 간이 약하기 때문에 위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위가 약하면 우리가 상생하는 것은 위장이 줘야 됩니다.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줘야 되기 때문에 위가 첫째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위가 약하신 분은 조금만 먹어라도 더부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늘 속이 쓰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형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위가 약하신 분들은 기장쌀이 좋습니다. 기장쌀이라고 그 조보다 약간 크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것도 삶아가지고 건져놨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백미를 이제 밥을 같이 할 때 이걸 섞어서 밥을 드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물 종류는 미나리가 참 좋습니다. 미나리. 그 다음에 고기로는 소고기가 좋습니다. 소고기. 그 다음에 대추가 좋죠. 대추차. 대추가 단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맛을 좀 드셔야 돼요. 이것을 설탕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으로 단맛이 나는 것이 있어요. 대추 같은 거 참 좋거든요. 대추 말린 거, 대추차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좀 좋은데, 고구마가 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되는데 고구마가 단맛이 좀 나요. 그래서 약간씩 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거를 드셔야 되냐면 현미쌀이 아시죠? 현미쌀도 대단히, 이 쌀을 구본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본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먹는 쌀은 7분도거든요. 이게 쌀을 많이 깎는 거예요. 이게 현미는 쌀을 깎지 않는 거, 이렇게 눈이 살아있는 이런 쌀을 우리가 먹는데, 이 현미쌀도 대단히 딱딱하죠. 강하기 때문에 현미쌀도 약간 불 컸다가 하얀 쌀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위장이 아니라 폐대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를 드시면 좋아요. 파마늘. 고기로는 말고기가 좋은데, 말고기는 지금 제주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시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주도 가면 말고기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제주도 가시면 말고기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폐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일류는 복숭아가 좋습니다. 복숭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하가 있어요. 박하사탕 아시죠? 박하, 옥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드시면 폐대장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생강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가를 또 모가차 같은 거 드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폐대장이 약하신 분들, 변을 잘 못 보신다든가 마른 기침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좀 숨소리가 쌕쌕거리고 이러신 분들이 폐가 약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대처하시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즉 콩팥과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콩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 콩 중에서도 약콩이라고 있어요. 약콩, 진운이 콩이라고 하죠. 검정콩 아주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이 콩도 딱딱하기 때문에 삶아서 건져놨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밥을 지을 때 이걸 갖고 많이 좀 섞어서 드시면 밥맛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역이 좋고요. 고기로는 돼지고기를 좀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밤 있죠. 밤도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로 소금을 0.9를 맞춰가지고 약국에 가시면 그 재는 게 있어요. 소금 염도를 0.9%, 우리 피 속에는 0.9%에서 1%가 염분이 되어 있거든.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피가 썩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과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염도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화형이라고 했는데 이 상화형은 우리가 이게 미름골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계란형이면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당히 건강하게 체질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연아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금메달 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기운이 좋으려면 상화가 줘야 되는데 상화가 뭔가 하면은 떫은 맛이 바로 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화가 우리 몸속에 50%가 내재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상화를 잘 몰라요. 상화가 50% 각 장부마다 10%씩 다른 것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100으로 이제 유지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화를 많이 드시기를 바라는데, 즉 떫은 맛을 좀 많이 드시면 정말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들이 없어지고요. 항상 불안 초조하는 사람들, 우울증 이런 분들이 떫은 맛만 많이 드시면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떫은 맛 중에는 어떤 걸 있을까요? 도토리가 있죠. 도토리.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제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짐승이 바로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도토리. 그러니까 상화 즉 떫은 맛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다람쥐가 가장 부드럽고요. 두 번째로 부드러운 짐승이 바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많이 먹거든요. 바나나도 떫은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화가 부족한 사람들, 늘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그 명치가 이게 답답하고 호흡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고요. 늘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또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의 상화가 부족해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상화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 드시고요. 도토리는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도토리 묵을 가루 이제 가을에
국산 도토리를 많이 주워다가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사다가 가루를 그들이 내서 파는 게 있거든. 1kg에 아마 2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거를 이제 한 10kg, 한 15kg 이렇게 사다가 겨울 내 이게 도토리 묵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화에는 식품 중에는 오이가 있습니다. 오이가 좋고요. 또 고기로는 양고기가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동 지방에서 양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추위를 타지 않죠. 예, 양고기. 지금도 아마 그 몽골 같은 데 가보면 양고기, 염소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양고기를 드시는데, 양고기 값이 좀 염소고기처럼 비싼데, 저희 동네에도 여기 양고기 파는 데가 있는데 먹어보니까 참 맛이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맛 중에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드시면 좋고요. 우리가 가을에 캐는 감자 있죠. 여름에 캐는 감자. 감자를 즙을 내서, 생즙을 내서 드셔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가끔 밥에다 넣어서 먹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6가지 체질에 대해서 내가 약한 장부에 따라서 먹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천을 잘 해보시면 정말로 유익하다, 정말로 잘 실천하면 내 삶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겨울을 잘 인내하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